예, 그러면 이번에는 태극기 이 이쪽에 그 위치하는 그런 문양들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위치하는 문양. 사실 이쪽에 위치하는 문양을 넣는 게 제일 어려웠죠.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코너 직사각형을 선택할게요. 코너 직사각형을 여기다 클릭하고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이면은 이렇게 사각형이 나오죠. 그리고 적절한 위치에다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은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제는 치수를 입력을 해줘야겠죠. 치수가 여기서 100을 넣어주고, 그리고 이쪽엔 50을 넣어줍니다. 50을 넣어주고 100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에 보시면은 여기에 선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파란색 선을 해볼까요? 파란색 선으로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만들어주고, 여기가 이렇게 색칠이 돼 있으면은, 그리고 얘를 이렇게 돌린다든지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겠죠. 이쪽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무늬를 만들어서 여기다 하나 넣고, 이거를 요 대칭축으로 대칭 복사를 하고, 요 대칭축으로 이렇게 대칭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요 네모난 사각형을 만들어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를 잘라내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네모 사각형을 만들어 준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선을 만들어 줍니다. 선을 좀 보기 좋게 확대를 해서 마우스 휠로 앞으로 밀면 확대가 되죠. 예, 보시면은 수직인 구속 조건을 확인하시면서 그려야 됩니다. 수직인 구속 조건. 보시면 수직인 구속 조건이 따라오죠. 그리고 노란색 가이드선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끝에 선에 닿으면은 끝에 선도 하이라이트가 되면서 맞닿았다는 걸 표시가 보이죠. 여기 끝에 딱 닿는 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속이 되는 수직인 구속 조건을 유지해서 여기까지 마우스를 이동하신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ESC 키를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선을 선택해서 또 동일하게 옆으로 가면은 노란색 가이드선도 없어지고 수직이랑 구속 조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맞춰서 쭉 따라오셔서 끝에 노란색 요 부분에 닿게 되면은 하이라이트가 되고 클릭하면은 그려지죠. 그쵸? 다시 또 선이 따라오니까 ESC 키를 누릅니다. 또다시 하나 더 선을 그린다. 이렇게 선을 그리실 때 여기에 선을 그리실 때 요 선의 중간점에다 위치시켜가지고 그리시는 분들 있어요. 여기 보면 위치 중간점 있죠? 요 중간점에 닿아버리면은 이 선이 중간점에 닿는 속성을 그 구속 조건을 갖는다라고 돼가지고 나중에 10씩 넣을 때 그 치수를 입력할 때 치수가 충돌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 닿지 않도록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선을 마지막으로 그어 주면은 예. 그러면은 선이 요렇게 한 선, 두 선, 세 개의 선이 되죠. 근데 지금 서로 사이즈가 다 안 맞으니까 사이즈를 조정해 주면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요 선에 선을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요 선에 중심이 있죠. 그쵸? 중심에 이 선에 있는 이런 점들이 닿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는 분명히 요 선이 이렇게 둘, 셋, 네 개의 선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래야지 요 선이
하나의 그 줄이 되고 여기도 하나의 줄이 되고 여기도 하나의 줄이 됩니다. 그래서 요 선이 동일하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5개의 선이 만들어지면은 이 각각 5개의 선의 중앙이 있죠. 위치. 중앙, 여기가 이제 이 큰 선의 가운데고, 이 선의 가운데가 이 선이 지금 지나가지 않는 부분이죠. 그렇죠? 가운데가 지나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여기에 닿으면은 당연히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되겠죠. 그렇죠? 균등하게 배분이 안 돼서 이 선이 여기에 이렇게 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닿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닿지 않도록 그려주는 게 중요하고, 그럼 계속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치수를 이 부분을 클릭하고 이 부분을 클릭해서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0을 넣어주고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해서 1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해서 또 10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선택해서 10을 넣어주면은 다 정의가 됐죠. 다 정의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종속적인 값이 될 거예요. 종속적인 값. 봐봐요. 클릭을 하면은 회색으로 바뀝니다. 그쵸? 회색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길이는 다 정의가 됐어요. 다 정의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시 치수를 취소를 하고 여기를 잡고선 이동하면은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사방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방으로 움직인 다음에 적절한 곳에다 위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변형을 통해서 변형으로 클릭해서 드래그해서 얘를 이 도형을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요 옵션이 회전이에요. 회전. 클릭하고 위로 살짝 움직이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그쵸? 예. 이거를 직접 45로 바꿔 주셔도 되고요. 그냥 살짝만 움직이고 이렇게 살짝 움직이고 대충 아무런 값을 나오게 움직이고 여기다가 지금 이 마우스 아이콘 보이죠? 이 마우스 아이콘이 보일 때 마우스 아이콘이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이 마우스 아이콘이 보이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 예, 그러면은 이동이 됐죠. 각이 틀어졌어요. 각이 틀어졌으니까 이제 이 선과 이 선을 잡아서 예, 각도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치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요 선을 선택하고 이 선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45를 넣어주면은 각이 틀어지죠. 됐죠? 그리고 치수를 취소한 다음에 다시 얘를 잡아가지고 이동시키게요. 요 안쪽으로 대충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했던 게 또 뭐죠? 보조선을 2개 만들어줬다. 보조선을 여기를 클릭하고 요 위로 올려서 보조선을 예, 지금 수직인 구속 조건이 보이죠? 수직이라는 구속 조건이 보이기 때문에 클릭을 하면은 수직 구속 조건이 반영된 선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수직 조건이 반영된 선을 그려줍니다. 수직 조건이 반영된 선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 선과 이 선을 선택해서 보조선으로 만들어 주고요. 보조선을 만들어 주고 두 선이 서로 동일하다고 그 구속 조건을 넣어 주면은 이렇게 움직이죠. 근데 아직 구속이 안 됐어요. 그렇죠? 구속이 안 된 이유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 값을 안 넣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값을 넣어주면은 완벽하게 구속이 되겠죠. 그래서 치수를 이 꼭지점과 이 선을 선택해서 최단 거리가 나오게 하셔야 돼요. 최단 거리가. 예, 최단 거리가 나왔죠. 그렇죠? 요 선이 이렇게 보조선이 이렇게 나오도록, 보조선이 아니라 이렇게 치수선이 이렇게 나오도록 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75를 넣어줍니다. 75를 넣어주면은 좀 간격이 떨어지면서 정확하게 정의가 됐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좀 편하게 여기를 대칭을 시켜서 이동을 시켜 주려면은 요 부분 있죠. 네, 요 부분을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요 부분. 요 부분은 다 공통적인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공통적인 속성이니까 다 지워버리고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워버리고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 보조선 치수를 하나 더 넣어주고 여기다가 보조선 하나 더 넣어주고
보시면 선의 가운데에 이 선의 중앙이라는 구속 조건이 나오죠. 여기다가 클릭을 하신 다음에 쭉 선을 따라갈게요. 선을 따라가는데 따라갈 때 여기 지금 수직이라는 구속 조건 보이시죠? 수직이라는 구속 조건이 나타나게, 그리고 수직 보조선, 가이드선이 노란색이 나타나게 한 다음에 끝에 다 하시면은 또 끝에도 이 선의 중앙이라는 구속 옵션이 나타나죠.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은 요 선이 나타나요. 그럼 요 선에다가 클릭을 하시고 다시 보조선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보조선으로 바뀌죠. 이렇게 보조선을 만들어주고 여기를 잘라줄게요. 잘라주기 위해서 가위를 선택하셔서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자르고 여기를 잘랐습니다. 또 파란색으로 바뀌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역시 구속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속 조건이 뭐가 사라졌냐? 뭐가 사라졌냐? 여기에 지금 원래는 이게 지금 독립적인 치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종속적인 치수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치수를 넣어 주실게요. 치수를 10으로 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검게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쪽은 문양도 완성됐고 다른 이런 보조선들도 다 그렸으니까 이걸 가지고선 제가 대칭을 해서 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을 해서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대칭 기준선이 필요하죠. 대칭 기준선 이거를 먼저 대칭을 클릭해주고 대충 복사를 클릭하신 다음에 대칭 기준선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대칭할 요소가 필요하다고 나오죠. 그래서 드래그를 쭉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서 여기까지 선택을 합니다. 쭉 선택이 되면서 대칭 복사가 되죠. 그렇죠? 요 선을 기준으로 얘를 대칭 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선을 기준으로 요 녀석을 대칭 복사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렇게 대칭 복사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대칭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취소를 한번 누르고 다시 대칭 복사를 눌러서 대칭 복사 기준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대칭 복사할 요소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하나 가져다 놓고 또 여기 요소를 드래그해서 가져다가 놓겠습니다. 지금 원까지 같이 복사가 됐는데 원은 복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취소라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취소를 하고 다시 대칭 복사를 선택해서 대칭 복사 기준을 잡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대칭 복사 요소를 대칭시키도록 합니다. 됐죠? 그리고 대칭 복사하는 옵션을 꺼줍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양들을 편집해주면 되겠죠? 편집해주기 위해서 이 모양부터 한번 잡아볼게요. 이 모양은 제가 그 직선을 대충 쭉 그리는데 대충 그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수직이라는 조건을 가지고서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수직이죠. 수직인 옵션이 수직인 구속 조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 수직은 어디다 수직이냐면은 보시면은 보이죠? 이게 하이라이트 된 요 선과 서로 수직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 선 있죠? 그렇게 수직이 된 걸 알 수 있었고 이 선과 이 선과의 거리를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되죠. 그러면은 치수를 넣고 이 선과 이 선을 길이를 정의를 해줍니다. 길이는 5죠. 길이는 5. 정의를 해주니까 이 선이 지금 구속이 됐죠.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시킵니다. 대칭 복사를 합니다. 대칭 기준점을 잡고 또 하나의 이 실선을 잡아줍니다. 실선을 잡아주면은 이 선에 대해서 대칭 복사가 되죠. 그렇죠?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끝부분만 잘라주면 되니까 이쪽 무늬는 여기가 없는 그 무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무늬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가위로 여기를 잘라주고
잘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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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잘라주고, 잘라주고, 여기도 잘라주고, 잘라주고, 예, 다 제거를 합니다. 다 제거를 하고 나서 가위를 취소한 다음에 요 선은 그냥 지워버리면 되겠죠. 클릭 2개 한 다음에 딜리트로 삭제를 해버립니다. 예. 그럼 여기가 또 지금 파란색으로 됐다는 얘기는, 예, 구속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구속이 안 됐으니까 여기를 선택을 해서 구속을 해주고, 여기를 치수를 잡아주면은, 구속이 안 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지금 수직 구속이 사라진 거예요. 수직 구속, 직교 구속 하나 넣어주고, 그리고 예, 반대편이니까 당연히 얘도 직교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예, 선을 다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부터 해볼까요? 여기도 역시 선을 그어서 수직이 되는 선을 만들어 줍니다. 수직이 됐죠. 수직 조건이 있는 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거리를 띄워줘서 5로 만들어 줍니다. 5. 거리가 5인 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대칭 복사를 한다. 대칭 기준을 잡고 대칭 복사할 요소를 선택해서 대칭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가위를 가지고 하나하나씩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잘라내고, 여기 잘라내고, 그냥 다 자를게요. 제가 잘라내고, 여기 잘라내고, 예, 잘라내고 다 잘라내겠습니다. 여기도 잘라내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잘라내면은, 예, 여기도 잘라내야 되나? 여기까지 잘라내면은 됐죠. 근데 역시 구속 조건이 사라졌으니까 얘도 가위를 취소하고, 이 선과 이 선을 잡아서 직교로 만들어주고, 이 선과 이 선을 잡아서 직교로 만들어줍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만 만들어줘도 되는데, 지금 직교로 만들어줘도 이게 구속이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길이가 구속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치수를 잡아서 이렇게 길이를 넣어주면은 구속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넣어서 구속을 시킵니다. 예. 이쪽은 지금 이 선과 떨어져 있는 길이도 같이 잡아줘야 되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끝에 요 점이 지금 구속이 안 된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을 클릭한 다음에 얘를 일치로 잡아줄게요. 일치로 잡아줘도 지금 구속이 안 될 때는 하나씩 볼게요. 잠시만요. 그러면은 치수를 잡아서 요 선과 요 선을 띄워서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예, 이렇게 하니까 구속이 됐죠. 예. 요 선은 지금 기준선으로 흔들리지 않는 선이니까 이쪽 선을 잡아주면은 또 예, 고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쪽의 치수와 이쪽의 치수 둘 다 필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구속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쪽에 있는 선들이 어떤 중심점에 있는 그 원점으로부터 어떻게 지금 정의가 안 돼서 사실은 다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얘도 마찬가지. 얘도 결국에는 이 중심점으로부터 거리가 정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얘를 여기 클릭하고 얘 잡아주고, 거리 잡아주고, 또 얘도 클릭하고 거리를 다시 잡아주면은, 거리를 클릭해서 거리를 잡아주면은 이 선도, 예, 이 점들도 구속이 됐죠. 그쵸? 예, 점은 사이즈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위치에 대한 구속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속을 다 해주면 돼요. 이런 개념들이 여기 안에 다 내포가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 선들 모두 다 잘라버리면 되는 거죠. 여기는. 그래서
역시 수직이 되는 선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수직이 되는 지금 구속 조건이 나와 있죠.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이 선을 클릭하고 먼저 대칭 복사 선을 클릭한 다음에 대칭 복사의 기준점 잡고 대칭 복사 요소를 클릭해 주면은 대칭 복사 되죠. 그 다음에 다 잘라 주겠습니다. 지금 약간 뭐 이상하죠? 지금 얘가 지금 대칭 복사를 했는데도 지금 구속이 안 됐다는 얘기는 어떤 지금 구속 조건이 제대로 성립이 안 됐다는 얘기인데, 지금 구속 조건이 성립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일단은 얘와 얘가 수직인데 수직이라는 구속이 제대로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냥 해줄게요. 그냥 자르겠습니다. 일단 그냥 자르고, 여기 제가 거리를 안 넣어줬네요. 거리를, 죄송합니다. 거리를 안 넣어줬습니다. 거리를 넣어주면 구속이 되겠죠. 얘와 얘를 거리를 5라고 넣어주면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렇죠? 거리를 넣어주고 그 다음부터 잘라주면 되겠죠. 잘라주고 제가 다 자르겠습니다. 여기를 역시 컴퓨터가 빠르면은 이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데 지금 컴퓨터가 느려서 자르는 것 역시 반응 속도가 좀 느립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 프로그램의 컴퓨터가 또 중요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다 잘라줄 게 다소 많지만 이렇게 하나씩 자르면서 치수를 맞춰가는 연습을 해보시는 게 또 좋습니다. 얘는 또 어떻게 또 하니까 이쪽 부분에 구속 조건을 자르지 않으면서도 잘 유지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잘 유지가 된 것 같아요. 됐죠? 이렇게 해서 우선 태극기를 완성을 했고요. 태극기를 완성을 했고, 이 태극기가 지금 완성이 안 되신 분들은 영상을 또 보시면서 제가 했던 말들을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봐도 이해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부분들은 그 질문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던가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